자, 여기 1번 밑줄 보도록 합시다. 오시고. 자, 1번 밑줄 무슨 밑줄? 문장 중간 일반 동사 인수 잠깐만. 문장 중간 일반 동사 일반 동사 현재형 밑줄어법 맞지요? 그런데 중간인 거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 share이라는 동사 원형, 그러니까 일반 동사 원형일 수도 있고, 저거 이제 문장 중간 일반 동사 현재형 밑줄어법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밑줄치 share 다음에 얘들아 콤마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뭔가 문장이 한 번 끊긴 거잖아. 쌤 말 이해가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이럴 때는 자, 문장과 일반 동사 현재 밑줄어법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니네가 말한 게 맞아. 문장 중간인 게 맞는데, 지금은 마침표도 아니지만 콤마가 있잖아. 콤마가 있다면 한번 끊어졌다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문장, 그렇죠. 문장 끝 일반 동사 현재형 밑줄법 보셔야 돼요. 일단은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문장 끝에 있지만 어쨌든 일반 동사 현재형 밑줄법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항상 덤벙대지 말고 뭐부터 파악해? 그래, 이 자리가 주어 다음에 펼쳐지는 정동사 자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쌤말 이해가죠? 그러면 정동사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들어가 볼게. As he was the only child 했을 때 접속. 자, 일단 as가 뭐로 쓰인 거야, 이거는? as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는 말을 했는데 as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의 어순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로 쓰였다? 접속사. 그런데 이때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가 가장 중요한 거야. as라는 접속사는 무슨 절을 이끈다? 그렇지, 부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라고. 근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절로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었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을 했을 때 중요한 성질은 자, 일단 얘가 접속사니까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플러스 동사의 SV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부사절 이끄는 접사절의 성질은 접속사 조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 콤마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의 패턴의 문장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먼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겠지. 이 문장이 뭐로 끝났어? 이 문장이 그냥 여기서 끝났으니까 일단 우선 내 말 이해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동사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부사절이 이끄는 접사절로 시작을 했으니까 부사절이 이끄는 접사절이 끝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끝나는 부분이 어디야? The only child. 여기까지가 끝난 거지. 쌤 말 이해가요? 그럼 얘는 부사절에서만 있는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뭐가? 우리가 정동사를 찾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동사를 찾는 부분에서는 어디가 필요해? 콤마 다음에 있는 주절에서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쌤 말 이해가죠? 그러면 콤마 다음에 S, 콤마 다음에 S가 어디 있어? 저 안에 있고 정동사는 어디 있는 거야? 어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이 정동사와 얘가 정동사가 되기 위한 이 공간에서 다른 어떠한 얘가 정동사가 한 번 더 나오려면은 여기에 뭐가 사이에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얘가 정동사로서의 기능을 댈 수가 없는 거지. 왜? 이 동사의 주어가 없는 거니까. 쌤 말 이해가지? 그래서 얘가 정동사기 때문에 정동사는 한 문장에서 몇 번 나온다? 한 번밖에 못 나온다. 그러니까 정동사가 나오기 위한 조건은 다른 주어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럼 다른 주어가 나오려면은 접주동에 의해서 접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없으니까 결국 얘는 정동사가 아니다. 그럼 정동사가 아니면 얘는 자연스럽게 무슨 동사다? 준동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두 번째 과정이 뭐였다? 앞에 정동사가 있을 때 앞쪽에 쓰인 이 정동사가 뒤에 쓰인 이 준동사에게 영향을 주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정동사가 어떤 동사가 쓰였어? 비동사가 쓰였어. 비동사가 건너뛰어서 먼 여기 위치에 있는 준동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못 주죠.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했다 못했다?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 됐나요? 근데 어쨌든 간 준동사들의 형태를 보면 share라는 뭐가 쓰였다? 동사 원형이 쓰인 거에 밑줄을 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준동사의 동사 원형이 오게끔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영향을 못 줬으면 뒤에 있는 준동사 돼서 다른 준동사가 얘한테 동사 원형이 오게끔 만들어 주려면 요 사이에 어떤 동사가 있어야 돼? 사역동사라든지 또는 지각동사라든지 또는 준사역동사의 help라는 동사가 있어줘야 되는데 자, 그 사이에 있는 동사라고는 단어라고는 얘밖에 없어. 이 자리에 사역동사 있나요? 없어요. 지각동사 있나요? 없어요. help 동사 있나요? 없어. 그러면 사실은 동사 원형이라는 게 올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졌어. 근데도 올 수 있어. 뭐 때문에? 그렇지. to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거야. 결국
여기 있는 to 때문에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to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to 부정사가 되는 거고 to 다음에 ing가 오면은 전사 to의 영향을 받은 ing인 동명사가 되는 거고. 쌤 말 이해 가죠?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 돼. 그러니까 얘는 없지만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 명분은 생겼다. 왜? 앞에 있는 to 때문에. 과연 근데 저 때의 to가 to 부정사를 이끄는 to냐 아니면 동명사인 ing를 이끄는 to냐 이것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때 to는 뭐랑 접목시켜서 볼 수가 있냐면 눈에 보이게 생겼어. 뭐가 생겼어? be 오케이. 자, be used to라는 게 보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윙이 오늘 처음 듣는 거겠지만은 자, be used to 용법 나왔을 때 쌤은 분명히 무슨 말을 했었지. 그게 뭐였었지? 어느 하나만 ing고 나머지 다 동사는 때리면 된다 그랬지. 다시 말한다. 주어가 나왔는데 이 주어가 반드시 사람. 아예 그냥 사람 주어 무엇을 박으면 돼요. 알았어요? 사람 주어가 나오고 지금과 같이 그냥 used to가 아니라 be used to가 나왔을 때 사람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be used to가 나왔을 때, 오케이? 요때만 뭐라고? 네. 자, 요때만 ing가 나온 거랬지. 네. 그럼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다 뭐로 때리면 돼? 동사 원형으로 때리면 되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얘들아? be used to 앞에 주어가 사람.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왔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답이 1번이 되는 거라고. 사람 존하고 비슷하게 났으니까 여기가 share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share, 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네. 응. 한지 뭐 생각해? 눈이 아파. 왜? 눈 왜 그래? 눈이 많이 먹는데? 아프기 때문에. 근데 약은 항상 꾸준히 먹냐? 네. 연구 같은 것도 다르고? 선생님이 그 한지 마음을 알지? 그 선생님 조카도 그때 맨날 고생해갖고 지금도 고생해. 나이가 25이면 된다. 안쓰러워 죽겠어 그럴 때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비추 들어갈게요. 두 번째 비추는 뭐예요? the other에 비추셨죠? the other. 자, 우리 the other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얘들아 이건 문장 구간 그게 아니야. 일단은 대명사 같은 경우는 it에 따라서 틀리지. 대명사 it은 대가리 it이냐 중간 it이냐 문장 끝 it이냐에 따라서 니네가 처음에 접근하는 각도가 틀려졌지만 지금 the other 같은 거를 우리 뭐라 그러지? 부정대명사라고 하지. 여기서 말하는 부정대명사라는 게 부정어랑 연관돼 있나요? 아니죠. 부정대명사라는 거 뭐야? 정해져 있지 아니한 명사를 대명사, 그치? 정해져 있지 아니한 명사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부정대명사였지. 그럼 디아더라는 개념이 뭐였지? 그럼 그 중에서 디아더의 개념이 내가 항상 이거 분표 이거 갖고 했었는데 뭐였지? 디아더의 개념이 나머지 하나였잖아. 그걸 꼭 명심하라고. 자, 여기 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 펜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두 개 중에서 선생님이 어느 하나를 지칭할 때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숫자는 두 개로 정해졌지만 둘 중에서 하나를 말할 때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가 않지. 그래서 하나를 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원이 1, 2, 3, 4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지 아니한 명사 하나를 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숫자는 두 개로 정해졌는데 지칭해 줄 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이야. 그러면 얘가 정해졌어. 그러면 이 파란색은 뭐가 돼야 돼? 나머지 하나야? 또 다른 하나야? 둘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하나지. 나머지 하나는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정해져 있는 거는 무조건 정마사 덜을 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the other 이렇게 되는 거라고. 쌤 말 이해 가죠? 자, 그렇다면 the other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거 얘들아. 얘가 낫느냐 틀리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돼? 당연히 위에 부분을 봐야 돼. 얘가 가리키는 건 부정 대명사잖아. 대명사니까 얘가 가리키는 게 분명히 위에 줄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요 내용에서 만약에 정해져 있는 어떤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디아더의 개념이 나타날 확률은 상당히 높은 거고요. 정해진 수가 나왔다는 거면. 근데 정해진 수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디아더는 꺼림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쌤 말 이해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문장을 읽어 나갈 테니까 여기가 디아더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네가 나한테 말을 해봐. The quarrels between the two became very serious after a time. 모르는 단어 있나요? The quarrels between the two became very serious after a time. quarrel 싸우면
또 모르는 단어 있나요? 나머지는 알죠? 자,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They were raised quarreling and easy found for wit. Find fault with. 이 find fault with는 어떤 뜻이냐면 얘들아, 누구누구의 흠을 잡다라는 뜻이에요. find fault with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답이 나왔다고 보거든. 선생님이 지금 해석한 문장을 읽은 여기서부터 the other at the slightest excuse 여기까지를 봤을 때 여기에 the other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고 봐요. 분명한 것은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둘 사이에서의 싸움은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되었다. 얼마 후에 그들은 항상 다투고 있었고 각각은 서로 흠을 잡았다. The other를 at the slightest excuse 아주 경미한 변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the other는 맞나요? 틀리나요? 그 어떤 게 가장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the other이 맞다 틀리다의 첫 번째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의 단어가 뭘까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the two 이거죠. 두 번째 단서는요. 두 번째 단서는 일단은 봐봐 얘들아. to는 우리가 to였을 때 둘 사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건 둘이었을 때는 뭐로 생각할 수 있어? 하나는 원이고 맞죠? 나머지 다른 하나는 아까 했지만 the other이 되는 거 맞지? 맞잖아. 두 번째 단서가 되는 게 각각 이치죠. 이때 이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거잖아. 각각. 얘 둘이 싸워. 얘들아 얘네 둘이 싸운다고. 얘네 둘을 다 뭐라 각각으로 지칭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얘 흠을 잡는 거고 얘가 얘 흠을 잡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각각이 상대방의 흠을 잡네. 그럼 각각은 하나는 얘가 되면 나머지 다른 하나는 얘가 되는 거고 각각에서 얘가 되면 나머지 다른 하나는 얘가 되겠지. 그럼 리아더는 개념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일단 결정적인 첫 번째 단서는 이 to예요. to. 알겠어 얘들아? to를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부정명사로 바꿨을 때는 하나는 one 나머지 단어는 the other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쌤 말 이해가나요?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법이고 잘했고. 그다음 3번은요. 무슨 밑줄어법? 응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단 문장 중간 된 밑줄어법. 우리 문장 중간 된 밑줄어법이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었죠?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확인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단어 어떤 걸 확인해? 품사를 확인하는 거였지. 그래서 그 품사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된 밑줄어법이었을 때 여러분들 그 내신 대비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니네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수원고뿐만 아니라 수원여고도 마찬가지고 건성고도 마찬가지고 화원고도 마찬가지고 100% 나와 1학년은 무조건 대타고 음줄 안 나올 수가 없어. ING PP구라는 거 안 나올 수가 없어. 병렬고도 안 나올 수가 없고 수일치 안 나올 수가 없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장 중간 대세 밑줄 쳤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뭐다? 앞 단어야. 앞 단어를 보는데 그 앞 단어에 뭘 본다? 품사를 봐줘야 된다. 그래서 품사가 만약에 동사면 이때 돼서 무슨 대?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맞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딜 봐야 된다? 뒤에 문장이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되었을 때 그때 얘는 맞는 어법이 된다. 이거였었죠. 근데 만약에 앞에 품사가 명사였을 때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될 수도 있고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될 수도 있는데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대신한 관계대명사 대신의 공통점은 앞에 품사가 뭐라는 점? 명사라는 점. 그러니까 대답에 명사 있으면 무조건 아리가또야. 얘는 그냥 무조건 맞는 어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이 두 경우밖에 없었나요? 뭐가 있었죠? 또 어떤 품사가 있었죠? 문장 중간에 밑줄 쳤을 때 어떤 품사가 있었지? 그렇지. 형용사가 있었지. 자, 만약에 이 자리에 A라고 할게 얘들아. 형용사가 있었을 때 형용사 다음에 대세 밑줄이 쳐지면 내가 보면서 형용사 앞에는 석쌤이 말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있을 거다. 무조건 있을 거다.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가 뭐였지? so가 있거나 아니면 it is가 있거나 또는 it was가 있거나. 알았어요? 형용사. 자 다시 대세 밑줄을 쳤는데
앞에 품사를 확인했더니 형용사가 밑줄이 쳐 있던 거야. 알아들어? 그러면 이 형용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는 so나 edis가 있을 확률이 99.99%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so가 있었으면 뭐야? so형 대절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edis가 있으면 뭐야? it비형 대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so 대구문이든 edis 대구문이든 이때 돼서 무슨 대? 접속사 대. 내 말이 가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 대 이미 판명이 되었으니 so 대명법, edis 형대 가조 진조용법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접사 대시 맞는 어법이 되려면 뒤에 문장이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었을 때 역시 접사 대시 맞는 어법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어, 쟤들아? 대세 밑줄을 쳤어. 응? 자, 똑같이 대시되는데 대세 밑줄이 쳐 있어.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잘 들어야 되는 게 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명사, 형사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밑줄 친 대를 근거로 뒤에 패턴이 되게 이상한 패턴이 오는 거야. 근거로. 어떤 형태가? 밑줄 친 대를 기준으로 A of B 형태, of 플러스 명사 형태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야. 알았어? 밑줄 친 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뒤에 패턴이 무조건 이렇게 나와. 밑줄 친 대를 기준으로 A of B의 패턴이 보일 거야. 그러면 이때 대는 무슨 대시다? 네,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대시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뭐와의 구분이다? 도수와의 구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결국 대명사 문제는 얘기야. 알아들어?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대한민국에 문장중간 대밑줄어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대세 밑줄을 4개 쳐놓고서 형용사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A, B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밑줄 친 경우에 대한 거는 이게 모두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단 아직 1학년이야.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나올 거야. 근데 최상 클래스들은 이미 배웠어, 나한테. 대답에 동사가 있었을 땐 유념해야 돼. 뭘 유념해야 될까? 이 동사가, 니네 앞에 보면 이 동사가 반드시 이 문장에 있어야만 되는 동사 다음에 되셔야 돼. 내 말 이해가? 자, 여기 잠깐 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쉽게 말해서 주어, 동사, 자 주어, 동사, 명사가 나왔어. 완벽한 3인칭 맞죠? 네. 그죠? 근데 이 명사 다음에 다시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대시 나온 거야, 이렇게. 근데 얘한테 밑줄을 친 거야. 이 문장보다 잘 봐봐. 이미 여기서 주어, 동사, 명사는 자 얘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완벽한 3인칭 문장이 됐던 거야. 내 말 맞죠? 근데 갑자기 주어, 동사 또 나올 수 있었어요. 왜요? 이때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왜요?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얘는 꼭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밑줄 친 대밑줄 어법이 뭐 다음에 있어? 동사 다음에 있지. 이거 주의해야 돼. 그런데 이때 동사는 이때 주어와 더불어서 사실은 없어도 되는 수식어 부분이었거든. 그 밑줄 친 대는 육안으로 비쳤을 때는 동사 다음에 밑줄어법이지만 결국 명사 다음에 밑줄어법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요? 요것만 주의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정동사 다음에 밑줄어법이 나왔을 때 뭘 확인해야 돼? 빨리 앞에 있는 문장 구조를 봐서 얘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동사인지 없어도 되는 수식어절에 있는 동사인지 요거 캐치하면 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명사 다음에 SB 있으니까. 수인이 목적격 관계동사 알지? 생략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 가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앞단을 봤더니 야, 이거 뭐지? 이거 4개 중에 나온 게 아무것도 없네. 맞잖아. 문장 중간 된 밑줄법을 접근을 했는데 요 4경우에 어떤 것도 해당되지가 않고 있어. 왜? 앞에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슨 문제다? 병렬 구조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지. 내 말 이해가죠? 왜냐면 대밑줄법이 우리 바로 앞단을 확인했어야 됐거든. 근데 앞단을 확인하니까 and잖아. 그러니까 and 다음이니까 병렬 구조란 말이야. 그럼 해법이 바뀌었어. 병렬 구제법은 어떻게 되는 거다? 문장 구조 파악하면서 해석까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and가 포함된 문장이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 맞냐 얘들아? 맞지? 언제부터? 어디까지야? 홈까지 여기까지 되나요? 맞나요? 예, 그럼 파악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석을 해나가면서 one day 어느 날 he told Alice that 그는 말했다 앨리스에게 that 이하를 이때 무슨 대? 이때 대신 무슨 대? 어허이
텔 동사가 쓰였는데 얘들아 텔 동사 나왔을 때는 그냥 딴 거 생각하지만 원더걸스 알지? 내 가수 원더걸스 네. 원더걸스의 say me야 tell me야 그래서 say me는 맞았어 틀렸어 어법적으로 tell me라며 그럼 가수 박진영 씨가 tell me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연세대 출신이야 say me가 문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tell이 say라는 동사랑 같은 뜻이 되려면 say to가 돼야 돼 근데 tell me 이건 돼. say to me 그럼 이상하잖아. 왜 한지야 왜? 아니 노래 한번 해보려고 했어? 네가 한번 해볼래? 왜 웃었어 이 새끼야? 뭔 말인지 알겠어? say to me가 tell me랑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게 왜 할까요? tell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누구누구에게가 뭐가 되었어? tell. 어디로 숨었냐? tell이 누구누구에게 말하는데 앨리스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 대리아가 직접 목적어가 있지. 그럼 직접 목적어 자리에 쓰인 대절은 무슨 자리? 접사절일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왜 할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 문장 구조 해석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접수가 대신 나왔는데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 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 and 다음에 that 밑줄어법이잖아, 얘가. 최초의 that이 등장을 했잖아. 어디에? 여기에. 내 말 이해가? 그럼 여기다 표시 딱 해놓으란 말이야. 그럼 접사 that이야. 분명한 것은 자 그럼 접사 that이하면 새로운 문장의 시작 새로운 완전한 문장 구조 It was his own 그것이 그의 집이라고 그럼 뭐가 보여? 콤마 다음에 that이 보였지만 석쌤 콤마 다음에 that 못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콤마 다음에는 that 못 온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걔는 나한테 뒤통수 한 대 맞아야 되겠지 왜 맞아야 돼? 문장 중간 that였을 때 관계대명사든 접속사든 그 앞에 콤마 못 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학생이 나한테 질문한 거야. 선생님, 이때 that이 접사 that이든 관계대명사 that이든 중간에 쓰였잖아요. 그럼 앞에 콤마 못 온다면서요. 라고 말을 하는 건 나한테 뒤통수 한 대 맞아야 된다고. 왜? 너만 보라고 봤어? 못 봤어? 또 보여줘? 다들 눈 감아. 너만 보라고. 한진아, 이거 지지대명사야? 맞아? 한 번 더 봐. 한 번 더 봐. 봐봐 얘들아. 이 콤마 that은 얘들아 잘 봐봐. 콤마 다음에 that이 있지만 느낌상 딱 봐야 돼. and 다음에 병렬 구조지. 그러면 대절 최초에 나오고 이때 콤마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숨겨져 있는 뒤에서 and 역할을 하는 거야. 대절 콤마 대절 and 대절 이렇게 될 걸 아마? 느낌상 딱 봐도 그럴걸? 봐봐. 데디야. His family 주어 나왔고 had taken 동사 나왔고 PT 명사 나왔고 되나요? 앞에가 3인칭 문장 on or an or mother 이건 뭔데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렇게 그리고 돼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콤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대명사나 접속사에 영향을 주는 콤마가 아니라 나열식 그러니까 나열식 나타내주는 콤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쌤 말 이해가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대절이 있고 콤마 and 역할은 콤마 있고 다시 대절이 있고 마지막으로 and 다음에 다시 대절이 있는 그 문장이라고 해요. 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때 that은 맞는 어법이 되는 거야. 알았니 얘들아? 네. 내가 항상 얘기인데 영어라는 거는 얘들아 과학이라는 학문과는 틀리지만 선생님은 가면 갈수록 석생 영어는 되게 과학적인 것 같아. 뭔가 이치에 딱딱 맞아 떨어져. 그런 거 느끼나? 마지못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대절 나온 거야. 근데 하나 물어볼게. 대절에 주동사가 안 나오고 이상하게 보이는데? if가 보이는데 여기 if가 또 다시? 이거 어떤 경우야 그러면? 이거같이 대조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조동사가 아니라 대 갑자기 또 접수 나온다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떤 경우? 접속사절 안에 접사 또 있잖아 지금. 어떤 경우가 이거? 응? 접속사 대비하는 무슨 문장이지? 완전한 문장이지. 그러면 if 절이 시작되면 이게 될 수 있나? 좀 보고 생각 좀 하고 말해봐.
내가 힌트 줬잖아 지금. 접사태 이 새끼들 또 무슨 또 퀴즈 내고 뭐 맛있는 거 내기하면 또 그때다 뭐라 그러지. 뭐 그런 거 하지 마. 접사태 디아는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런데 주동사가 안 보이고 갑자기 이프란 접사절이 보인다고. 그럼 이거 어떤 경우를 볼 거냐고. 응? 얘들아, 접속사 대절 내에 다른 접속사절과 다른 주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 그가 앨리스에게 말했다. 잘 들어. 얘가 큰 주절이야. 큰 주절. 그 안에 대절이 있는 거야. 종속절이, 접사절이. 근데 접속사절 안에서도 작은 종속절, 작은 접속사절. 알겠어 얘들아? 큰 접사절 안에 완전한 문장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작은 접속사절이 있고, 잘 봐봐. 있고 그 다음에 콤마 다시 조동사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접속사 큰 접사절 안에 작은 접사절과 작은 주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문장 구조가 됐던 거야. 쌤 말 이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내 말 이해가지? 자, 그러면 3번도 끝났고 화면 올릴게요. 그럼 4번부터 볼게요. 다 이해하죠? 오케이. 안 힘들었어 얘들아? 평상시 11시까지 하다가 10시까지 오르니까 조금 좀 버거가 힘들진 않았어? 어땠어 얘들아? 할만했어? 역시 선생님 제자들은 틀리구만. 그리고 11시보다는 10시에 오니까 오히려 더 활기가 더 넘쳐 보이는데, 그지? 11시가 좀 애매한가 보다. 이런 시간대가 좀, 그지? 어떻게 시간 더 땡길까요? 아니요. 아니 더 좋대. 한진이만 맞는 것 같은데. 야, 시간표를 가만히 보니까 니네들 수험고반이 토요일날 거의 수험고반이네. 그지?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있을 때 니네 관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니네는 내가 특별관리 들어갈까? 재현이가 아까 4시부터가 된다고. 너 몇 시부터 몇 시가 운동이라 그랬지? 수업이라 그랬지? 1시부터 3시 반. 1시부터? 그러니까 그러면은 니네 토요일날에 10시부터 12시 고정으로 올래? 나 있을 때 고정으로 오는 게 낫지 않겠어? 차라리 2시부터 6시를 그러면 니네가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잖아. 특별관리로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12시부터 2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나도 특별관리를 받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스케줄대로 또 특별관리를 받고, 그럼 이제 더 좋지 않겠냐 이거지 내 말이야. 시험 기간 만큼이니까. 오케이, 그럼 그렇게 내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목은 그렇게 나오고 토요일도 오전 10시까지 나오세요. 알았지? 딸내 내신 대회 때 내가 할 거리 줄 거고 내가 검사할 테니까. 왜? 아니야 괜찮아. 선생한테 말을 해. 나한테 뭐 왜? 원래 안 나오는 거. 원래 나오는 거 아니지? 아, 얘가 물어봤어요. 저한테는. 얘가 물어봤어? 얘가 너네 얘한테 물어봐갖고 한지 아니 원래 나오는 게 아니라 내신 기간 바뀌면 니네 이 새끼들아 다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날은 2시부터 8시 특별한 시간만 오면 된다 그러잖아. 니네가 화목이 정기 수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토요일도 나오게 한다고. 내가 그냥 10시부터 12시는 안 나와도 되는 건데 그냥 토요일 나오게 한다고. 선생님이 또 관리 들어가 준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 특별 2번 받는 거야. 화목은 수업이고 토요일 날은 관리인데 토요일 10시부터 12시 나한테 브래들리한테 관리 받고 2시부터는 우리 조교수한테 관리 받으면 된다고. 뭐? 중간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뭐? 12시부터.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너 그건 스케줄 그러니까 너는 네 스케줄이 10시부터 12시에 원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활용한다고 선생님이. 그 중간에 어떻게 하고 나한테 물어봐.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자유시간 줄 테니까. 시험 기간만 고생하면 돼. 근데 그거 알아? 시험 기간만 고생하면 되는데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또 기말고사 대비야. 그러니까 거의 지금부터는 쭉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흥미롭지 뭐. 그래서 야 한진아, 그 선생님 자주 보면 좋지 않아? 저는 좋아요. 그래. 알고 있지. 자 그럼 네 번째 밑줄 볼게요.
네 번째는 무슨 밑줄? 인정. 문장 중간. 그렇죠. 헤드 피드 밑줄. 근데 하나 굳이 정동사를 파악하지 않아도 되는 밑줄이 있다면 지금같이 헤드 플러스 PP 밑줄, 즉 과거 완료라고 하지. 이거는 응용해도 되더라. 과거 완료 밑줄이거나 또는 얘 밑줄이거나 이제 해이니까 현재 완료. 예를 들어서 이것이 has not said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밑줄이거나 현재 완료 밑줄이거나 과거 완료 밑줄은 굳이 애써 우리가 정동사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좀 바꿔갈게요. 그래서 헤드 플러스 PP는 과거 완료는 얘들아 과거 완료 시간은 과거보다 더 먼저 발생한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0.02초 더 빨리 발생했으면 과거 완료 쓰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 있다? 과거 완료 밑줄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해법은 어디에 있다? 결국 문장에서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거네 그냥. 아 이게 나왔네. 자 선생님 이게 나왔네. 이런 말을 했네 내가 갑자기. 이게 나왔네. 수인이는 몰라요.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니네는 다 들었어 이제. 이게 나왔네. 진짜 나왔네. 만만한 게 데이지야? 잠깐만 갑자기 짜증 속 밀려왔어 지금. 갑자기 이거 끝에 있는 돼? 아니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주어 동사. 아니 얘들아 지금 내가 선생님 보자마자 이 문장 첫 대가를 봐봐. 뭐로 시작해? He wished,지. 네. 잘 봐봐. 여러분들 우리 특수가정법 배웠을 때 우리 뭐 배웠어요? I wish 거 배웠죠. 그래서 내가 뭐뭐 하면 좋을 텐데라고 했고 특수가정법에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잘 들어요.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도 올 수 있고 과거 완료도 올 수 있다. 단 어떤 게 중요한다. 가정법 과거가 오려면은 현재 시점, 가정법 과거가 현재 시점이잖아.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면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형태가 오면 되고 만약에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면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면 된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주어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he wished to 이게 쓰였어요.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때 이게 나왔네 라고 했던 게 뭐냐면 보통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는데 그런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밑줄을 안 쳐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얘들아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나온다고 한다면 I wish to가 나올 거야. 나온다고 한다면 I wish to가 나올 거야. 물론 I wish to 다음에도 얘들아 가정법 과거가 올 수 있고 가정법 과거가 과거 완료가 올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어하기 때문에 확실한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즉 뭐냐면 he wished 다음에 he had never said any of that 다음에 뭐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전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폐가 생길 수가 있다. 왜? 이게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건지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건지 이거는 사실은 진짜 우기기 나름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이야. 그래서 wish to였을 때는 얘들아 그냥 선생님 믿고 그냥 틀릴 일은 거의 없을 거니까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를 택해라는 말을 썼어 내가. 그 문제 나왔잖아 지금. 주어만 I가 he로 바뀐 거잖아. 지금 I wish to, he wish to 나왔잖아. 이해가? 네. 그 다음에 형태가 어떤 형태야? 헤드 플러스 PP잖아. 헤드 플러스 PP가 어떤 형태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의 패턴. 알았냐 얘들아? 그렇게 하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나를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 여기 볼게. I wish 뭐뭐라면 좋을 텐데 I wish to 뭐뭐였다면 좋았을 텐데를 이끄는 특수가정법이야. 그런데 wish to였을 때는 역시 두 개가 다 온다고요. 가정법 과거도 올 수 있고 만약에 여기가 가정법 과거가 왔다. 그러면 과거 완료는 had never said가 못 올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와야 돼? 그냥 he did not said. did not say. 오케이? 과거형으로. 내 말 이해가? 그렇게 와도 되는데 특정한 지금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없잖아. 여기 봐봐. He had never said any of that. 그냥 마지막으로 끝났어.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 없어.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 없단 말이야. 기준점이 없다고요. 기준점이. 그럴 때는 여기에 wish가 쓰이면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로 때려버리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정법 과거 완료만이 온다. 라고 못을 박아두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이 석셈을 믿고.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줘줬잖아. 그 문제가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내 강의에 정말 집중해서 복습을 잘했다면 보는 순간 이거 석쌤이 말했던 특수관계법이네? 주어가 바뀌었는데 그럴 수 있지. 그냥 이것만 생각하자. 위스트가 뭐였으니까 오케이 과거를 때리자. 근데 과거를 밑줄 쳤네? 그럼 아리가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알았나요? 근데 이거 해석해보면 이거야. 그는 바랬어. 내용상 보더라도 그는 바랬어. 바란 게 과거 시점이야. 그가 결코 그것에 그 어떠한 것도 말을 하지 않았기를 이거잖아. 바란 게 과거라니까. 그럼 말을 하지 않았기를 바랬대. 그 말을 한 게 먼저라는 거 너무나 쉽잖아. 해석을 해봐도 과거 완료일 수밖에 없잖아. 쌤 말 이해 가죠? 그래서 맞는 어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근데 학교 내실에선 가능해. 니네 학교 내실 시험법이 주문에 가정법이 있습니다 말했잖아. 그 내실대로 들어가면은 가정법이 만약에 혹시라도 니네 시험법이 지문에 범위에 해당하는 어떤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그랬잖아. 내 말 이해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위시도 보면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 5번 밑줄 무슨 밑줄? 네, 문장 중간 아인지 밑줄.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정동사. 이 자리가 만약에 정동사였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들리잖아. 주어 다음에 정동사인데 이제 ing가 왔어. 정동사 ing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부터 파악하는 거라고. 자, 이 문장이 6번. 자, feel miserable when. 자, 이때 왜는 무슨 when? 또 고민한다. 또 고민해. 무슨 when? 이거 아니 왜 자신들이 없지? 얘들아 여기 봐봐. 문장과 맨 나왔잖아. 그럼 앞에 걸 봐봐. 얘를 보면 돼. 얘 있잖아. 얘. 문장이 뭐로 끝났어? 형용사로 끝났어. 형용사 다음에 when 나왔어. 얘들아 when이 3개 중에 하나잖아. 의문사 when, 관계부사 when, 접사 when이잖아. 일단 얘들아 봐봐. 이때 when이 문장 대가리에 있니? 아니잖아. 중간에 있잖아. 의문사절은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명사는 주목보야. 얘가 중간에 있으니까 의문사는 앞에가 뭐가 있어요? 동사 다음에 자, 동사 다음에 when이 있으면 그럴듯해. 의문사절이니까 목적어나 보일 거 아니야. 중간에 있으니까. 형용사잖아. 그럼 뭐야? 의문사 자격 박탈. 그 다음 관계부사 선행사가 없잖아. 설사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타임이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타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에 동사가 있어야 돼.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없잖아. 하나밖에 없어. 관계부사, 접속사. 그리고 내가 박스 친 부분. 이거 무슨 문장인데? 완전한 문장. 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뭐 청동사 파악하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때 when이 나왔으니까 when 이하가 바로 어떻게 돼?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정동사 파악과 맥을 끌으면 안 돼요. He saw. 그럼 얘가 정동사야. 내 말 이해가죠? 볼게요. His hand come out of a room looking very sad. 얘가 정동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시 새로운 접주동이 있어야 되는데 접수사가 없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얘는 정동사가 아니라 무슨 자리? 춘동사 자리. 그 앞에 있는 정동사 얘는 주나요? 그럼 무조건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소가 무슨 동사인데? 지각동사인데? 지각동사 몇 형식 동사인데? 5형식 동사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따지면 안 되지. 물론 니네가 이걸 만약에 따졌다면 상관없어. 자 볼게요. 집중.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한 놈이 꼽살이 껴버렸어요. 지가 사람을 더 받고 싶은가 봐. 얘가 사랑받기 전에. 그 사랑받는 동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컴이 있었네요. 그럼 뭐냐면 자 얘가 목적어죠. 컴이 목적격 보호죠. 다시 말해서 지각동사의 영향을 받은 곳은 바로 이 컴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out of a room. 결국 뭐야 얘들아? out of a room. out of는 전치사구잖아. 그 다음에 명사 나왔잖아. 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결국 얘한테 영향을 못 줬다고요. 지각동사의 영향을 받으면 컴이라고요. 그 영향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비록 지각동사가 쓰였지만 앞에서 가로챘기 때문에 얘한테까지 영향력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지요? 그럼 영향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분명히 맞지요? 못 받은 ing는 무조건 내가 뭐로 때리면 된다 그랬어? 현재 분사야. 영향을 못 받은 ing는 무조건 현재 분사예요. 그럼 이거 무슨 밑줄어법이에요? 현재 분사 밑줄어법이잖아요. 내 말 이해가죠? 그럼 현재 분사 looking 밑줄어법이지. 숨겨지는 뭐와의 구분? 과거 분사인 뭐와의 구분? look to와의 구분인 거죠. 과거 분사의 구분인 거 숨겨지는 거. 또 과거 분사의 밑줄을 쓰면 숨겨지는 현재 분사의 구분인 거고. 자 그러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즉 ing와 pp를 구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여기에 쓰인 look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따진다. look은 자동사다 타동사다.
그렇죠. look 자체만은 자동사입니다.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니까 과거분사 자체가 안 되죠. 답은 looking이 무조건 맞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현재 분사하고 ing와 pp 구분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look 동사 얘들아 알지? 무조건 자동사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상한데요? look이 보다의 뜻 아닌가요? 잘 들어 얘들아. look at은 뭐뭐를 보다야. 알아들어? 근데 사실 좀 엇갈리는 게 look 동사가 이게 참 애매해. 어떤 상황을 보다의 뜻도 있긴 해. 근데 그것까지 안 되면 진짜 너무 이거 문제 못 풀어요. 그냥 선생님 믿고 look 동사가 나왔을 때 그냥 자동사로 가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나요? 지금 푼 게 몇 번 문제예요 우리? 77번. 77번. 오케이.